어, 민성이, 민서, 민호, 영우, 영훈이, 소율이, 수진이, 시우, 영후, 예성이, 예림이, 윤주, 정시우, 조연서, 은채, 승우. 어서 오세요. 어,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지구 시스템을 공부했잖아요. 자, 11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17쪽. 질문 들어온 거 먼저 한번 해결하도록 할게요. 117쪽의 4번 문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잠깐 복습해 보면은 판 구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판 구조론. 판이라고 하는 것은 멘트, 상부 멘트과 우리 지각의 일부를 포함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게 세 가지의 판의 경계가 있다. 첫 번째는 발산형, 서로 멀어진다는 거지. 발산형은 서로 멀어지는 경계. 그다음에 수렴형, 서로 만난다는 거잖아. 서로 안으로 들어간다, 수렴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 서로 어긋나는 경계,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했었고, 그때 이제 이 발산형 경계부터 하나씩 보면은 발산형은 두 종류가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우에는 뭐가 형성된다고 그랬어? 여기서 해령과 열곡이 만들어진다. V자 계곡, 열곡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이 점점 이렇게 멀어지겠지, 그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진다. 여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금방 식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밀려나면서 열곡대가 만들어진다. 대표적인 이 열곡대가 바로 뭐였냐면은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했어요. 동아프리카에 열곡대가 존재한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거. 이 둘의 특징은 뭐냐면 둘 다 판과 판이 멀어지는 특징. 첫 번째, 판과 판이 멀어지는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얘들은 둘 다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이 안에 있는 마그마를 건드리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화산이 일어나고 지진도 얘도 일어나는데 특징은 이 지진이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 아니면 얕은 곳에서 일어난다. 얕은 곳에서만 일어난다. 무슨 지진?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천발 지진, 천발 지진. 그리고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이 두 가지를 이 발산형에서는 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고. 자, 수렴형. 수렴형이라는 거는 만나는 건데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날 수 있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날 수 있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날 수 있어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옆에 있는 그림처럼 보게 되면은 해양판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 파고 들어가면서 드륵드륵드륵드륵드륵 이 대륙판과 충돌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화산과 지진 활동이 활발한 거고 그러면서 이 파고 들어갈 때 여기에 바다의 깊은 구멍, 해구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생겨? 산맥 생기죠. 습곡산맥 생긴다. 그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 마찬가지로 해양판이 하나의 다른 해양판을 파고 들어가는데 이 안에서 화산이 나면서 호상 열도가 생길 수 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륙판과 대륙판이 할 때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솟구치는 습곡 산맥이 발달한다라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중요한데 요 대륙판과 해양판 또는 해양판과 해양판은 서로 파고 들어가면서 이 화산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화산 활동도 매우 활발하고 지진도 잘 일어나고 지진도 천발, 중발, 신발 지진 모두 일어난단 말이야.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얕은 곳, 중간, 깊은 곳, 얕은 곳, 중간, 깊은 곳 전부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들어갈 때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들어갈 때 특징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할 때는 여기 화산을 거의 건드리지 않아요. 마그마를 거의 건드리지 않아서 윗부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특징이 화산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지진은 천발 지진에서 중발 지진 정도까지만 일어난다. 자, 중요한 건 화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다음에 보존형 경계에서는 이게 변환 단층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까지 했던 거예요. 자,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자, 이 문제를 보도록 할게. 어, 가는 지금 무슨 그림이냐? 가는 남아메리카 주변에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 페루하고 칠레가 있거든. 음. 지금 여기 보면은 진원의 깊이라는 건 뭐냐면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 처음 발생하는 곳을 말하는 거잖아. 깊은 곳. 그랬을 때 지금
동그란 거는 지금 얕은 거고, 세모는 깊어지는 거고, X는 더 깊어지는 거야. 지금 요 남아메리카 쪽으로 가면서 어때요? 지금 보면은 뭐 동그라미, 세모, X가 나타나는 걸로 봐서 우리는 지금 여기가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구나. 따라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여기 지금 여기가 바로 뭐겠다? 판과 판이 만나는 판의 경계라는 걸 첫 번째 알 수 있고 경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깊이가 깊어지고 있잖아. 깊어지고 있다는 건 왜 깊어질까요? 우리가 왜 깊어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바로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표시한 이 지역들이 지금 어디냐면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해양판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해양판이 남아메리카 판 대륙판으로 파고 들어가는 모습이겠지. 그래서 진앙의 깊이가 어떻게 돼? 점점 깊어지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모습. 여기가 지금 어디다? 여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해양판과 누가? 대륙판이 만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뭐가 발달하겠어? 해구 발달하는 거죠. 여기 있는 산맥이 바로 안데스 산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그러니까 가는 무슨 경계가 되겠어? 수렴형 경계가 되는 것이고 특히 수렴형에서 뭐가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지진이 일어나는 깊이가 얕아요. 왜 얕을까? 우선 판의 경계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판의 경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렇지? 여기가 판의 경계고 여기가 왜 얕을까? 얘들을 파고 들어가면 깊은데 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얕은 이유는 뭐냐면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판과 판이 멀어지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발사형 경계에서는 무슨 지진이 생긴다? 얕은 지진, 천발 지진이 생긴다고 했잖아. 그치, 민서야? 따라서 이 부근은 지금 천발 지진이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얘는 무슨 경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발산형 경계가 되는 거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고 있는 거지. 여기가 바로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되는 거고, 나아가 바로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되는 거고, 가는 지금 페루, 칠레 산맥이 되는 거예요. 안데스 산맥.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지. 오른쪽에 있는 나에 있는 거를 그림으로 찾아보면 이런 거 되겠죠. 이런 거. 요 열곡대가 지금 여기서 발달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하면 되는 거야. 이 그림을.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는 곳의 깊이를 보고 우리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겠구나, 어떤 판의 경계에 있겠구나라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기억을 보게 되면은 기억이 하부 멘틀에서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냐? 지금 기억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해구를 뜻하기 때문에 해구는 지금 상승하는 곳이 아니라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하강하는 곳이죠. 하강. 따라서 틀렸고 니은에는 습곡산맥이 발달한다. 니은은 산맥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열곡대까지만 발달하는 거죠. 그지?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야. 자, 모두 화산 활동은 활발한 지역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야, 소율이, 수진이, 시우, 은채 이해됩니까?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거 질문 있을까요? 자, 숙제 냈던 거 중에서 다른 거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다 남겨주세요. 이거 말고 다른 문제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윤주야, 수연아 넘어가도 될까, 주승아?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역학 시스템. 지금 우리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공부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는 이 지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무슨 시스템? 지구를 구성하는 지구 시스템을 이야기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지구에서 일어나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일어나는 역학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 역학 시스템. 음. 그럼 역학 시스템은 바로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이 역학 시스템의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건 바로 중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중력.
자, 이 중력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중력도 일종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에서 이 힘을 가지고 운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 힘이 0이다. 자, 여러분 교재를 어디 보냐면 120쪽을 봐봐. 120쪽. 120쪽 보기 전에 기본 개념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힘이 0이다. 즉, 그 얘기는 외부에서부터 힘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 그 물체는 그대로 제자리에 멈춰 있거나, 당연하겠지. 자, 이게 중요한 건데, 또는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 자, 등속 운동이라는 건 뭐예요?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해서 동일하게 운동을 하는 걸 말하는 거야. 물론 마찰이 없을 때, 마찰이 없는 면에서 계속해서 V라는 속력으로 계속 일정 속력으로 간다. 그러면 얘는 지금 외부에서 아무런 힘도 작용하고 있지 않을 때 이런 등속 운동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외부로부터 힘을 받는다. 어, 힘을 받게 되면, 힘을 받으면은 얘가 뭐가 생기냐면, 속력이 점점 변해요. 외부에서 힘을 받으면 속력은 변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을 받지 않으면 속력이 변하지 않고, 외부에서 힘을 받으면 속력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힘을 받지 않을 때와 힘을 받을 때는 속력의 변화가 없고, 속력의 변화가 있고, 이 차이가 있는 거야. 어. 지구에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지. 점점 속력이 어떻게 돼? 빨라지죠. 왜 빨라진다? 왜 빨라진다? 바로 얘는 뭘 받고 있다? 힘을 받고 있다. 어떤 힘을 받고 있다? 중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일정한 힘을 받으면 속력이 증가한다. 자, 힘을 받기는 받는데 동일한 일정한 힘을 계속 받으면 속력 변화도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보면 등속 운동 따로 얘기하지 않고 자, 등 가속 운동을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요 자유 낙하하는 운동에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를 보게 되면 속도 변화를 보게 되면 점점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거든. 음. 이때 요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 이 기울기가 뭘까? X축분의 Y축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거든.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속도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떨어지는데 1초의 속력이 10씩 증가한다. 그럼 2초 후가 되면은 속력이 얼마가 되겠어? 2초 후에는 속력이 20m per sec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속력이 1초마다 10씩 증가한다.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어, 이 물체는 1초마다 속력이 10씩 증가해. 그러면 10m per sec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지금 기울기 값이 일정하잖아요? 기울기가 어때? 기울기가 10으로 일정하잖아?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건 뭐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이고, 이런 운동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등가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등가속 운동. 첫 번째,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한다? 등가속 운동을 한다. 그래서 힘을 받으면 힘을 받으면 물체의 속력이 변한다. 그래서 가속도 운동을 한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자유낙하 운동을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모든 물체들이 1kg짜리 물체와 2kg짜리 물체가 떨어지는데 얘들은 점점 속력이 빨라지면서 떨어진다. 그런데 바닥에 동시에 떨어져요.
1kg짜리와 2kg짜리는 바닥에 동시에 떨어져. 우리가 중학교 3학년 파트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이야. 바닥에 동시에 떨어진다.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 첫 번째, 어떻게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왜 동시에 떨어져요?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냥 공식 하나로 설명할게요. 우리가 가속도 법칙이 있어. 가속도 법칙. F는 ma. 여기서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지게 되면 가속도가 생기는 건데 힘과 가속도는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크게 작용하면 가속도도 큰 건데 봐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뭐에 비례하는 거냐면 질량에 비례하지. 중력은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그러면 1kg짜리에 작용하는 중력을 만약에 F라고 하면 2kg짜리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가 되는 거야? 거의 두 배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F는 ma를 우리가 가속도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가속도는 뭐분의 뭐예요? m분의 F잖아. 뭐분의 뭐? m이라고 하는 건 질량이야. F라고 하는 건 힘이에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중력이거든. 그러면 질량이 1kg이면 작용하는 중력이 1이다 라고 했을 때 중력이 2kg이면 작용하는 중력이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어때? 질량분의 중력 값은 어때? 똑같다. 같다. 그 얘기는 뭐야? 가속도 값이 질량에 관계없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내리면 결론이 뭐냐? 등 가속도 운동에서 특히 지구의 중력을 받는 이 자유낙하 운동에서 첫 번째 질량이 달라. 1kg짜리가 있고 2kg짜리가 있어. 그랬을 때 첫 번째 질량이 다를 때 받는 중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1kg짜리 A라고 하고 2kg짜리 B라고 하면 작용하는 중력은 누가 더 중력을 많이 받는다? 질량이 큰 B가 중력은 더 많이 받아요. 그러나 질량에 관계없이 가속도 값이라고 하는 건 질량분의 중력이기 때문에 어차피 질량분의 중력 이 값은 항상 어때?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 값은 항상 일정한 거야. 따라서 A와 B의 떨어지는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은 질량 관계없이 어떻다? 동일하다. 즉, 가속도는 질량에 관계없이 어떻다? 동일하다. 속력의 이 변화량은 동일한 거예요. 하지만 중력은 같다. 아니, 중력이 같다는 게 아니라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는 거고 가속도는 같다. 요거 핵심을 이해해야 돼요. 되겠어요? 자, 이거를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접근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지고 있지 않으면 그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하고 힘을 받으면 가속 운동을 하는데 가속 운동의 대표적인 자유낙하 운동에서 질량 차이가 있는 두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다르고 질량은 가속도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125쪽을 보겠습니다. 125쪽 한번 볼래요? 자, 1번. 중력에 대한 설명. 자, 중력이라고 하는 건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을 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속시킨다. 방금 얘기했듯이
가속시킨다는 건 힘이 있으면 되는 건데 중력은 힘이기 때문에 가속을 시키는 거죠. 이해돼요? 자, 힘이 존재하면 반드시 가속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맞는 거고 표면에 떨어져 있는 물체 작용하지 않는다? 떨어져 있는 물체에도 똑같이 작용하죠. 거리가 있으면 당연히 질량과 거리가 있으면 작용하는 게 바로 중력이다.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4번 뭐 이런 거 간단하게 볼까요? 자, 번지 점프한다.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다. 왜 도냐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과 인공위성이 튀어나가려고 하는 이 원심력이 같기 때문에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는 거고 자,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진다. 비가 내린다. 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뭐예요? 당연히 중력이 되겠지. 됐어요? 자, 2번 문제 볼게.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있어요. 자, 자유낙하한다. 지금 얘가 속력이 증가하지? 얘한테는 뭐가 작용할까? 바로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중력은 뭐에 비례한다? 그 녀석의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질량과 관계없이 뭐가 일정하다? 떨어지는 가속도는 항상 어떻다? 질량에 관계없이 같다,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자, 물체는 중력만 작용한다. 질량을 가진 이 물체는 중력만 작용하는 거고, 운동 방향은 지금 어느 쪽이야? 아래쪽이잖아. 아래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니까 운동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속력만 바뀌고 있죠. 운동 방향은 안 바뀐다. 자, 디귿의 별표 치시고 질량이 클수록 속도 변화량이 커진다? 아니라고 했죠. 질량과 관계없이 속도 변화량은 어떻다? 모두 같다. 이 속도의 변화량을 뭐라고 하냐면 지구의 중력에 의한 가속도, 중력 가속도라고 이야기하고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는 얼마냐면 9.8m/s 제곱이라고 하는 거지. 왜? 1초마다 9.8m씩 9.8m/s라는 속력씩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기본적인 걸 지금 이 문제로 개념 정리가 돼야 돼요. 방금 설명했던 게. 시우되죠? 자, 3번. 자유낙하하고 있어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방금 했던 거잖아. 자, 이 기울기가 뭐라고요? 기울기가 뭐야? 바로 가속도라 그랬지? 시간분의 속력의 변화량. 가속도. 자, 그러면 시간에 따라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속력이 일정해도 등속 운동을 할 때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얘는 하물며 가속 운동인데 일정하게 늘어나겠어요? 아니죠. 훨씬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죠. 거리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거리는 급격하게 증가해야 되는 거야. 일정하게 증가하면 돼. 속력이 일정할 때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니까. 기억 틀렸어요. 자, 질량이 클수록 기울기가 크다? 자, 기울기가 뭔데? 가속도라고 그랬잖아. 자, 가속도와 질량. 어떤 관계 있다 그랬어요? 질량에 관계없이 가속도는 전부 같다 그랬죠? 따라서 기울기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이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의 기울기는 얘가 1kg짜리 공이 됐던, 2kg짜리 공이 됐던, 10kg짜리 공이 됐던지 간에 전부 기울기는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겠어?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일정하죠. 왜요? 그 녀석의 질량만큼 일정하죠. 항상 질량에 해당하는 중력을 받으니까 그 녀석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항상 일정한 거예요. 될까? 되겠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걸 좀 더 확장시켜보자, 개념을. 자,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볼 거냐면, 자, 우리가 마찰이 없다. 마찰이 없는 면에서 내가 어떤 공을 굴렸어. 근데 얘를 V라는 속력으로 굴렸어요. 그런데 얘한테 외부에서 어떠한 힘도 가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물체는 옆으로 어떤 운동을 할까? 자, 아까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정지해 있거나 뭐 한다고? 일정한 속도의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이 공이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고 있지 않는다. 옆으로 밀었는데 한번 밀 때만 힘을 주고 속력이 생긴 다음부터는 힘을 주지 않아. 그럼 얘는 마찰이 없는 면에서 얼음판에서 힘을 주지 않아. 그럼 얘는 어떻게 운동할까?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하는 거죠. 계속 무슨 속도로? V라고 하는 속도로 운동하는 거야. 언제? 외부에서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면. 즉, 지구에서 옆으로 굴린 운동은 마찰이 없으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 자, 마찰이 없을 때는 옆으로 갈 때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전부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되겠어? 그 다음에 어떤 공을 내가 아래로 자유낙하시켜서 놨어. 그럼 얘는 아래로는 뭘 받아요? 중력을 받죠. 자, 질량 관계없이 전부 무슨 운동을 한다?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럼 얘는 아래로 떨어지면서 점점 속력이 1초에 9.8m/s씩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런 운동 하겠지. 처음에는 속력이 0이었어. 근데 1초 후에 속력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9.8m/s가 되는 거고 2초 후에는 거기서 또 9.8이 증가한 19.6m/s가 되는 거고 3초 후에는 거기서 또 9.8이 증가한 29.4m/s가 되는 거예요. 뭐가? 속력을 보게 되면 자유낙하는 속력을 보게 되면 0에서 1초 사이에 속력이 얼마 변해? 9.8 증가해. 1에서 2초 사이에 속력이 얼마 증가해? 9.8 증가. 이게 뭐야? 가속도잖아. 가속도가 계속해서 얼마씩 증가한다? 9.8씩 증가한다. 응? 아론이 왔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9.8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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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아래로 떨어지는 건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요 아래로 떨어지는 이 녀석은 뭘 받고 있다? 일정한 힘, 중력의 작용하고 있다.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는 무슨 운동을 한다? 아래 방향으로 속력의 증가량이 일정한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옆으로 던진 거는 무슨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옆으로 던진 거는 무슨 운동을 하는 거야? 등속 운동을 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건 무슨 운동을 하는 거야? 등 가속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얘를 이제 옥상에서 옆으로 밀었다고 하면 그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물체를 5m/s로 옆으로 던졌어, 옥상에서. 자, 그러면 얘한테는 이 옆으로 던진 순간에는 옆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얘한테는 뭐가 작용한다? 중력이라는 힘은 작용해. 그래서 얘는 아래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면 등속 운동을 해야 되고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아래쪽으로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면 등 가속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무슨 말이냐? 얘가 떠나는 순간 1초 후에 5m를 옆으로 가고요. 2초 후에 또 5m. 계속 5m, 5m씩 1초마다 가겠죠. 그런데 아래로 떨어지면서 가야 되지. 얘가 1초 후에 중력 영향을 받아 떨어지는 위치가 만약 여기다. 2초에 떨어지는 위치가 여기다. 3초에 떨어지는 위치는 여기다. 점점 거리가 이렇게 많이 증가해서 떨어지겠지, 그지? 그럼 얘는 옆으로는 등속이기 때문에 1초 후에는 옆으로는 등속한 거리만큼 가고요. 아래로는 등 가속한 거리만큼 가는 거야. 2초 후에는
옆으로는 또 등속한 거리만큼 가고 아래로는 등가속한 거리만큼 가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 얘는 이렇게 포물선 운동으로 떨어지는데 얘가 떨어지는 운동은 옆으로는 등속이고 아래쪽으로는 등가속으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처럼 여러분 책에 몇 페이지를 보냐? 120쪽 보세요. 120쪽에 밑에 보면 자, 수평으로 던졌어. 던지면 얘는 옆으로는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얘는 옆으로는 무슨 운동을 하냐면 등속 운동을 해. 1초, 2초, 3초, 4초, 5초 가는 간격이 동일해. 옆으로는. 그런데 아래 방향으로는 등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는 떨어지는 속력이 점점 빨라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를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야. 어, 어디를 보냐면 이걸 한번 봅시다. 몇 페이지야? 자, 137쪽을 보세요. 137쪽. 7번 문제 볼게요. 몇 쪽이야? 137쪽이에요. 137쪽. 자, 이 무슨 문제냐? 같은 높이에서 A와 B를 지금 떨어뜨릴 건데 A는 그냥 가만히 아래로 낙하시킨 거고요. B는 옆으로 던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하고 B의 질량은 달라요. 자, A의 질량을 1kg이라고 하고 B의 질량은 2kg을 한번 해보자.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질량과 관계없이 떨어지는 가속도는 어때요? 동일해. 만약에 A가 1초에 여기 떨어지면은 자, B도 만약에 제자리에서 왔다 그러면 B도 여기 떨어지는 거야. 똑같아. 자, 2초에 여기 있다 그러면 B도 2초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동일하게 떨어져요. 질량 관계 없으니까. 그치? 그런데 지금 A는 아래로 떨어뜨렸어요. 자, A가 1초 동안에 이만큼 떨어졌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B도 아래 방향으로는 1초 후에 B도 아래 방향으로는 어디만큼 떨어져야 되냐면 A만큼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여기에 왔을 때 B는 여기 와야 되는 거야. 왜?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가속도는 똑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요. 만약에 A가 2초 후에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B도 2초 후에 바닥에 떨어져야 되는 거야. 왜? 떨어지는 가속도는 동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A가 1초 후에 떨어진 높이와 B가 1초 후에 떠 있는 높이는 동일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B는 옆으로도 던졌기 때문에 얘는 옆으로 가는 건 등속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얘가 V라는 속력으로 이동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초 후에도 얘는 V라는 속력으로 이동해서 등속으로 가야 돼. 따라서 B가 이동하는 거는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해서 떨어진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다시. 자, 다시 잘 봐요. 이게 중요한 거야. 질량과 관계없이 떨어지는, 아래로 떨어지는 높이는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으면 무조건 같다는 거야. A가 이만큼 떨어졌다 같은 시간에, 그럼 B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A가 2초 여기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면 B도 2초에 바닥에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래로는 B도 가속 운동을 하지만 아래로는 B가 가속 운동을 해. 왜? 중력을 받기 때문에.
근데 옆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는 거야. 옆으로는 등속. 1초 후에 B가 이만큼 이동했다? 그럼 2초 후에도 이만큼 이동하는 거야. V라는 속력으로 가니까. 숫자를 넣어보면 B가 오른쪽으로 만약에 10, B가 오른쪽으로 만약에 10m per sec로 던졌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10m per sec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1초 후에는 10m를 이동하는 거고 2초 후에도 10m를 이동하는 거니까 총 20m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는 등속, 아래로는 등가속 이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건 포물선 운동을 던졌다 옥상에서 그럼 옆으로는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하고 아래로는 무슨 운동을 한다? 등가속 운동을 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되겠어?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자, A와 B에는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냐? 지금 질량이 같다고 해서 다르다고 했죠. A의 질량이 1kg, B의 질량이 2kg이야. 그러면 중력은 질량에 비례해서 작용하니까 아니, 힘의 크기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건 맞지만 같은 크기는 아니죠. 틀렸고요. 동시에 떨어진다. 어차피 질량이 달라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동시야. 그게 포물선이든 그냥 수직 낙하든 같은 높이에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지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B는 수평으로. 수평으로는 무슨 운동을 한다? 등 가속도가 아니라 등속 운동한다. 수평으로는 힘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하는 거야. 되겠어요? 이해되겠지?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왼 페이지. 136쪽에 4번.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속도, 기본적인 가속도를 구하는 건데, 가속도를 구해라 그랬잖아? 자, 가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어떤 시간 동안의 속력의 변화량이야. 시간 동안의 속력의 변화량이 바로 가속도거든?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기는 해요. 자, 얘의 여기 지금 0.1초 간격으로 지금 한 거니까 여기에서의 평균 속력은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0.1초 동안에 5cm를 갔으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0.5cm를 우리가 미터로 바꾸면 얘는 0.05m잖아. 그럼 속력은 얼마예요? 0.1분의 0.05니까 0.5m per sec죠, 여기는. 평균 속력이. 그치? 자, 요 구간 얼마일까요? 요 두 번째 구간은. 1.5m per sec가 되겠죠. 세 번째 구간은 2.5m per sec가 되겠지.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얼마씩 증가하고 있나 볼까요? 속력이 얼마 증가했어요? 어, 1씩 증가하고 있죠. 1m per sec 증가했죠. 자, 얼마 증가했어요? 1m per sec 증가했죠. 그럼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얼마라고 할래요? 네, 가속도는 속력이 1m per sec씩 증가하니까 가속도는 1m per sec예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 맞아, 틀려. 소유라, 영훈아. 이거 맞을까, 틀릴까? 틀리죠. 왜요? 조심해야 돼요. 자, 얘는 1m per sec씩 속력이 증가한 건 맞아. 1씩 증가한 건 맞아. 그러나, 지금 이거는 몇 초 간격으로 본 거예요? 0.1초에 1m per sec가 증가한 거기 때문에 가속도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1m per sec씩 증가한 건 맞아. 그런데 몇 초마다? 0.1초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10m per sec 제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니? 자, 시간분의 속력의 변화량이에요. 그냥 속력의 변화량만 넣으면 안 되고,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력의 변화량 넣어줘야 돼. 되겠어? 오케이. 동일하게 떨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야.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어디를 보냐? 사실 여기 파트는 물리 파트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해. 자, 127쪽 볼게요. 127쪽 봐봐. 127쪽에 4번. 이 문제 볼게요. 4번. 127페이지 4번 문제.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자, 같은 높이에서 A는 수평으로 던졌고요. B는 제자리에서 놨어요. 그때 A를 수평으로 2V의 속력으로 던졌어. 그러니까 A는 지금 수평 방향으로 2V의 속력으로 던졌어. 그랬더니 B하고 어디서 부딪혔냐면 여기 P점에서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속력을 V의 속력으로 던지면 Q점에서 B와 부딪히더라. 자, 왜 B하고 부딪힐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다? 포물선으로 던지는 것도 어차피 자유낙하시킨 녀석과 같은 시간 동안에는 같은 높이만큼 떨어진다고 했죠? 따라서 A를 오른쪽으로 던져도 A가 아래로 떨어진 높이와 B가 아래로 떨어진 높이가 같기 때문에 A하고 B는 충돌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 얘기는 뭘까? 그 얘기는 뭐야? 이 P점에서 부딪힌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어떤 거죠? 같은 거지. 그러니까 A와 B가 떨어진 P점까지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어떤 거야? 같은 거죠. 맞아요? 음. A를 떨어뜨려서 만약에 Q점에 떨어졌어. 그러면 B하고 부딪힌 시간, 걸린 시간이 같은 거죠. 그럼 이 시간의 B가 P점에서 부딪힌 시간을 T1이라고 하고 Q점에서 부딪힌 시간을 T2라고 했을 때 요 시간의 B가 몇 대 몇이겠느냐 이거예요. 요거는 A를 옆으로 던진 속력과 관계가 있는데 생각해보자 얘들아. A하고 B까지의 거리는 지금 일정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거리가 2m라고 한번 해볼게요. A하고 B 떨어진 거리가 2m다 한번 해보자. 근데 A를 2V라는 속력으로 던졌어. 예를 들어서 A를 2m/s로 던졌어. 그러면 여기 2m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리겠어요? 1초 걸리겠지? 즉, P점에 닿는데 몇 초 걸리겠어? 1초 걸리죠? 그런데 A의 속력을 그거의 절반인 1m/s로 던지면 얘는 1초에 1m씩 이동하니까 2m를 가려면 몇 초 걸려요? 2초 걸리겠지.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숫자를 넣은 거야. 숫자를 넣은 다음에 숫자 안 넣고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동일한 거리를 가는데 A는 더 빨리 던졌어. 그러면 2m/s로 던지면은 1초 걸려. 그러면 그거의 절반으로 던지면 몇 초 걸리겠어? 2초 걸리겠지. 그러니까 시간의 비는 1대 2예요. 그래서 T1과 T2의 시간의 비는 얼마다? 1대 2가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식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식으로 접근해 보자. 지금 여기 동일한 거리가 지금 거리가 동일해요. 거리가 동일한데 A는 속력이 2배야. 시간과 거리와 속력은 어떤 관계가 있죠? 시간은 뭐 분의 뭐죠? 거속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T1 대 T2는 A가 2V의 속력으로 간 속력분의 동일한 거리 D 대 T2는 V의 속력으로 간 거리의 비 D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1대2가 되는 거잖아.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동일하다. 어.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결국에 결론은 그거야. 포물선 운동을 했을 때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포물선 운동을 할 때 아래로 떨어지는 높이는 동일하고 옆으로 갈 때는 등속으로 간다. 아래로는 등가속, 옆으로는 등속. 동일하게 간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128쪽 볼게요. 자, 128쪽에 보게 되면 이제 관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관성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게요. 관성. 많이 들어봤을 거야.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 작용한 힘이 0일 때 멈춰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해. 그리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관성이에요. 그래서 멈춰 있는데 갑자기 출발하면 뒤로 쏠려요. 또는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멈추면 앞으로 튀어나가요. 이게 관성 때문이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관성은 계속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관성이다. 라는 거고. 자, 두 번째, 운동량이라는 게 나오고 충격량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낸 물리량인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를 가지고 운동량을 표현해요. 그래서 2kg짜리 공이 2m per sec로 운동하고 있다. 얘의 운동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력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야? 4가 되겠지, 4. 단위는 그냥 그 단위 곱해주면 돼요. 킬로그램, 미터 세크. 질량과 속력의 단위 곱해주면 되는 거야. 단위가 자체가. 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단위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왜? 운동량은 어쨌든 질량 곱하기 속력을 해준 게 얘의 운동량이다. 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주면 되고요. 충격량은 뭐냐면 그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야. 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공이 있었는데 공이 멈춰 있었어. 근데 내가 이 공을 발로 찼어요. 그럼 이 공이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나는 이 공한테 뭘 준 거야? 충격을 준 거지. 그 양이 바로 충격량인데,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겠느냐? 내가 얘한테 얼만큼의 힘을 줬냐에 비례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힘을 몇 초 동안 줬느냐. 어, 그래서 우리가 충격량을 어떻게 구하냐면,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해요. 충격량은 얼만큼의 힘으로 얼만큼의 시간 동안에 힘을 줬느냐.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놓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에 공이 있어요. 자, 이 공이 지금 2kg이야. 2m per sec로 가고 있어요. 자, 이 공의 운동량은 얼마냐? 운동량은 P는 얼마다? 질량 곱하기 속력이에요. 얼마야? 4죠. 단위 쓰지 않을게요. 4예요. 이번에는 공이 멈춰 있었어. 멈춰 있었어요. 자, 멈춰 있으면 이 공의 운동량은 얼마인가요? 0이죠. 멈춰 있는 공의 운동량은 0이지. 질량 곱하기 속력인데 속력이 0이니까. 아, 근데 내가 이 공을 뒤에서 10뉴턴의 힘으로 2초 동안에 계속 밀었어. 그러면 이 공은 충격을 받은 거거든? 얼마의 충격을 받았을까? 구해보자.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공에 준 힘 곱하기 시간이거든? 그럼 얼마야? 10뉴턴이 2초 동안 힘을 줬으니까 20이란 말이야, 20. 내가 얘한테 20이라는 충격을 준 거예요. 빵 찬 거야. 그럼 이 공은 오른쪽으로 굴러가겠죠? 굴러간다는 건 얘가 뭐가 생겼다는 거야? 속력이 생겼다는 거야. 아까 처음에 속력은 얼마였어요? 0이었어. 그런데 충격을 받은 공은 속력이 생기는 거지. 속력이 생겼다는 건 이 공이 뭐가 생겼다는 걸까? 운동량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만큼?
질량 곱하기 속력만큼 운동량이 생긴 거지. 만약에 이 공의 질량이 2kg이다라고 해볼게요. 음. 그러면 이 공은 속력이 얼마가 되냐면, 보세요. 질량이 2kg이잖아? 속력이 V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가 돼야 되냐면, 내가 얘한테 충격을 준 만큼이 얘의 운동량으로 바뀐 거야. 20이라는 충격량을 줬잖아. 그럼 얘의 운동량이 20 증가한 거예요. 그럼 속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m per sec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의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왜? 충격을 받은 만큼이 운동량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자, 이 얘기 했을 때 좀 궁금한 사람 있을 거예요. 선생님, 운동량의 단위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이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얘 둘을 그대로 똑같이 놔야 될 정도로 단위가 똑같은 거예요. 자, 운동량의 단위를 하면 얼마가 되죠? 질량 곱하기 속력이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운동량의 단위야.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거든. 자, 아까 F는 ma라는 공식에 의해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힘이에요. 그럼 요 F의 단위를 해보게 되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이거든. 거기에다가 시간 단위인 세크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위가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량과 충격량은 단위가 같아. 그래서 그냥 그 충격량을 20 받으면 운동량이 20 증가한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단위가 똑같아. 자, 그럼 보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멈춰 있었어. 이 물체의 질량은 2kg이에요. 근데 내가 얘한테 10N의 힘을 2초 동안 줬어요. 자, 이 물체의 나중에 속력은 얼마가 될까? 방금 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 이 물체가 받은 충격의 양만큼이 뭘로 전환된다? 이 물체의 운동량으로 전달된다. 다음 충격량이 얼마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얼마예요? 10N 곱하기 2초 20이에요. 단위 쓰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럼 얘의 운동량은 얼마가 증가해야 된다? 20이 증가해야 된다.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뭔데? 질량 곱하기 속력인데 얘의 질량이 얼마? 2kg이야. 그럼 속력은 얼마야? 10이 되는 거죠. 아, 이 물체의 속력은 10이 된다. 되겠어요? 되겠지? 두 번째. 이번에는 멈춰 있는 물체가 아니라 굴러가고 있는 물체가 있어. 얘가 지금 2m per sec의 속력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얘의 질량은 2kg이야. 근데 여기다가 내가 10N의 힘으로 2초 동안 빵 밀었어요. 그럼 얘는 나중에 속력이 얼마가 될까? 구해봐라. 그러면 속력 증가했겠지, 그지? 얼마가 될까? 똑같아. 어떻게? 내가 여기서 받은 무슨 양이 받은 충격량만큼이 뭘로 같다? 얘의 운동량의 증가로 이어졌다. 자, 충격량 얼마 받은 거예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10N 곱하기 2초. 20의 충격량을 받았어요. 그러면 얘의 운동량은 20이 증가해야 돼요. 어디에서 20이 증가해야 된다? 처음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이 얼마예요? 처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인데
2 곱하기 2니까 처음에 운동량 얼마였어? 4였어. 그러면 이 4에서 얼마가 증가해야 된다? 충격받은 20만큼 증가해야 된다. 그러면 얘의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나중 운동량은 24가 돼야 되는 거지.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뭔데? 질량 곱하기 속력인데. 질량은 2였으니까 속력이 얼마가 돼야 돼요? 12. 아, 나중 속력이 12로 증가했겠구나. 되겠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수진아? 영어 되니? 규원이 되니? 수연이 시우 돼요? 승우 되니?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계속 운동하는 방향으로 내가 힘을 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2m/s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만약에 힘을 줬다면 반대쪽에서 10N으로 2초 동안에 발로 빵 찼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똑같아. 어떻게? 지금 얘가 얼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오고 있나요? 질량 곱하기 속력. 4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오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얼만큼의 힘으로 충격을 줬나요? 힘 곱하기 시간. 얼마예요? 20만큼 내가 오지 마! 빵! 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충돌한 거 생각하면 돼. 줄다리기, 손바닥 밀치기, 똑같은 거야. 4라는 힘으로 오른쪽으로 밀고 있는데 20이라는 힘으로 내가 빵 쳤어. 그럼 어떻게 될까? 요 4가 상쇄되면서 오른쪽으로 얼마가 살아서 가는 거죠? 아니, 왼쪽으로 얼마 살아서 가는 거죠? 16만큼 살아서 가는 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나는 4라는 힘으로 오고 있었는데 20이라는 힘으로 빵 쳤어. 그러면 4가 상쇄되면서 16이 살아서 왼쪽으로 가는 거지. 그 16이 뭐겠어? 얘가 남은 운동량이죠. 어느 쪽으로? 방향이 지금 바뀐 거죠? 왼쪽으로 바뀐 거죠. 그럼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인데 2kg 속력 이거 한 게 얼마야 돼? 16이어야 돼. 그럼 얼마예요? 속력은 8인 거지. 아, 얘는 이제 왼쪽으로 8m/s로 운동하는 놈이 된 거다. 되겠어? 되겠니? 음, 되죠? 129쪽 보겠습니다. 자, 3번. 질량이 2kg짜리 물체에 5N의 힘을 일정한 방향으로 1분 동안 작용했다.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 자,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라고요? 힘 곱하기 시간. 자, 힘이 얼마? 5N. 자, 시간 초 단위로 바꿔줘야죠. 60초. 얼마예요? 300 뉴턴 세크. 그러면 이 물체가 운동량이 변하겠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냐? 충격 받은 만큼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간다고요. 똑같다고. 단위는 어차피 같은 단위다.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되겠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133쪽에 8번 문제 볼게. 8번 문제. 자,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운 거야. 봐봐. 운동장에서 지금 10m/s 속력으로, 지금 공이 오른쪽으로 10m/s 속력으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요 반대 발로 내가 찼어. 빵 하고 얘를 발로 빵 찼단 말이야. 차서 지금 어떻게 한 걸까? 여기서 지금 뭘 가한 거죠? 충격을 가한 거잖아. 그치? 음.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가한 충격량이 얼마일지 한번 구해볼게요.
이 공의 질량이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500g, 즉 0.5kg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운동량이 얼마인 운동량으로 오고 있는 거지? 처음에 10 곱하기 5 곱하기 0.5 곱하기 10이니까 mv, 그지? 운동량은 mv잖아. 그러면 얼마예요? 아, 5구나.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 5라는 운동량으로 오른쪽으로 오고 있었어. 그런데 발로 빵 찼더니 여기서 오지 마 그러면서 발로 빵 얼마라고 찼더니 이 공이 왼쪽으로 15m per sec의 속력으로 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지금 나중 운동량이 얼마로 바뀐 걸까? 나중 운동량 구해볼까? 나중 운동량을 P 다시라고 해보면 질량 곱하기 속력, 질량 0.5, 속력은 15. 얼마 바뀐 거예요? 4점으로 바뀐 거잖아. 4.5가 아니라 7점으로 바뀐 거잖아. 무슨 말이야? 5라는 운동량으로 오고 있었는데 지금 나중에 충격을 딱 받고 나니까 7.5로 왼쪽으로 바뀌었네? 그 얘기는 나는 오고 있는 5만큼을 상쇄시킬 정도에다가 7.5를 더 추가시켜서 왼쪽으로 보낼 정도의 충격량을 준 거죠. 12.5의 충격량을 준 거다. 이해돼요? 다시. 얘 운동량이 지금 운동량만 보면 지금 5라는 운동량으로 오고 있던 녀석이 7.5라는 운동량으로 바뀐 거야. 그럼 나는 여기서 얼마로 미뤄졌겠느냐는 거지. 12.5라는 충격량을 준 거죠. 5를 상쇄시키고 7.5를 살아서 가게 해야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만 남았는데, 자,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 운동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운동량은 운동량 P라고 하는 건 뭐 곱하기 뭐다? 질량 곱하기 속력이다. 그 다음에 충격량 I라고 하는 건 힘 곱하기 지속 시간이다. 그런데 어떤 물체에 충격을 주면 그 물체의 운동량으로 변하게 되고 운동량이 감소하게 되면 감소한 만큼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동일한 거야. 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어. 그때 요 힘, 충격량에서 요 힘을 우리가 다른 말로 그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얘를 충격력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충격량의 식을 충격력이라고 하는 요 F에 대한 걸로 바꿔버리면 뭐분의 뭐냐면 시간분의 충격량이 되는 거죠. 그치? 자, 충격력은 뭐분의 뭐다? 지속 시간분의 받은 충격량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체가 요 바닥에 떨어지는데 하나는 그냥 맨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는 폭신폭신한 방석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 맨바닥에 떨어질 때는 부딪히는 시간이 0.1초고 이 폭신폭신한 데 떨어지는 거는 부딪히는 시간이 1초였다라고 해보면 지금 얘가 지금 떨어지면서 변한 운동량의 변화는 지금 얘가 질량과 속력을 가지고 있고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속력이 0이 됐으니까 운동량이 지금 변한 양은 어때요? 동일하단 말이야. 즉, 운동량이 변한 게 동일하다는 건 뭐냐면 얘가 여기 밑에서 받은 충격량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고 있는 녀석을 멈추게 했어. 오고 있는 녀석을 멈추게 한 거야.
그러면 얘가 받은 충격량은 동일한 거죠. 즉, 내가 받은 요 충격량은 같은 거야.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애는 시간이 0.1초 동안 부딪힌 거예요. 방석에 떨어진 애는 시간이 그거의 10배인 1초 걸린 거야. 그러면 요 닿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공이 받는 충격력은 어떻게 될까? 작아진다. 즉, 지속 시간을 길게 하면 내가 받는 충격은 줄어든다 이거예요. 맞지? 그래서 우리가 131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동일한 계란을 떨어뜨려 질량이 똑같아. 속력도 똑같아. 그러면 내가 받은 충격력은 똑같거든. 그러면 충격량은 시간분의 시간분해가 아니라 충격량은 힘 곱하기 지속 시간인데 내가 받은 힘은 지속 시간분의 충격량이거든. 지금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차피 같거든. 그런데 지속 시간이 많은 방석은 충격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달걀 A, B가 바닥에 충돌하기 전과 충돌 후에 뭐의 변화량이 같을까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거지. 그러면 이 두 달걀이 받은 뭐의 크기도 같은 거야? 충격량도 같은 거죠. 근데 A는 깨지고 B는 깨지지 않아요. 왜 그렇다? 폭신한 방석과 충돌할 때 받는 시간이 더 길어져서 충격력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에어백이 필요한 이유예요. 에어백이 필요한 이유. 자, 좀 빠르게 오늘 좀 나갔고 여러분이 나머지 문제도 좀 풀고 다음 시간에 좀 문제풀이 이해 안 되는 부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좀 도움되는 영상 좀 더 올려줄 테니까 좀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그 영상도 참고해서 같이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